충돌 그날 대구의 밤하늘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수많은 별빛 위로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 이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하나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대 위에 마치 시대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불꽃처럼 이찬원과 손태진이 등장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80년의 역사 희생과 헌신 그리고 되찾는 자유의 의미가 한 번에 폭발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이찬원은 등장하자마자 특유의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관객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무대에 서는 순간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 객석 곳곳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숨소리와 눈물 훔치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대구의 여름 밤 공기를 가르며 광복절이 가진 무게를 담아냈다. 손태진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무대를 넘나들며 다져진 그의 절제된 기교와 폭발적인 감정 표현은 관객을 순식간에 몰입시켰다. 두 사람은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무대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이찬원은 무대 중간 이 노래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바칩니다라는 한마디로 공연장의 공기를 단단히 묶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는 마치 관객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듯 깊게 스며들었다. 손태진은 이어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을 열창하며 무대 위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기도 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했고 관객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의 감정을 따라갔다. 이번 경축음악회는 단순히 트로트 발라드 힙합 K-팝이 뒤섞인 축제가 아니었다. 대구 시립극단의 단막극 다시 찾은 무대 위에 펼쳐졌을 때 공연장은 마치 1945년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연기와 합창, 영상과 조명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이찬원과 손태진이 전한 메시지가 더 단단하게 다져졌다. 이 장면을 본 관객들 중 몇몇은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역사 수업이라고 속삭였다. 이날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든 건 대구시의 준비였다. 무더운 여름밤 시민 안전을 위해 수십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긴급대책이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구급차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밤을 지켰지만 그 대비 자체가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었다. 교통 역시 치밀하게 준비됐다. 불법 주정자 단속버스 증편 지하철, 임시, 열차 투입 이 모든 게 맞물려 수천 명의 관객이 불편 없이 귀가할 수 있었다. 분석해보면 이찬원이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가수 이찬원의 인기 그 이상이었다. 그는 가창력 무대 장악력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손태진 역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의 무대는 화려함보다 울림에 집중했고 바로 그 점이 관객의 마음을 붙잡았다. 무엇보다 이찬원의 강점은 스토리텔링이다. 그는 노래를 통해 단순한 가사 이상의 서사를 전달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선을 관객이 직접 느끼게 했다. 손태진은 이를 음악적 완성도로 뒷받침했다.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선 순간 장르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남았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유와 평화 행사 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올해 최고의 광복절 행사였다. 이찬원 목소리에 울었고 손태진 무대에 또 울었다는 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무대를 두고 대중음악과 역사인식의 결합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팬층을 넘어 모든 세대가 감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가수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올라갔다. 그날 밤 대구의 하늘에 울려 퍼진 이찬원과 손태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80년이 역사를 품은 함성이었고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약속이었다. 관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누군가는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의 무대를, 그날의 메시지를 오래 간직하겠다고.
이번 경축음악회는 행사 자체가 하나의 시민의식이자 집단서사로 기능했다. 기념일을 축하하는 공연을 넘어서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일상을 연결하는 공적 시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야외라는 물리적 개방성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었고, 무료 개최는 참여의 장벽을 낮춰 기억의 민주화를 촉진했다. 관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서사의 공동 제작자에 가까웠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무대가 관객의 호흡과 맞물리며 장르의 경계를 녹였고, 광복이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했다. 대구 시립극단의 단막극은 정서적 몰입의 구심점이 되어 음악과 연극의 결합을 통해 기억을 시각과 청각으로 동시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구성은 추모와 축하가 공존하는 감정의 복합성을 살렸고, 세대 간 해석의 차이를 포용하는 안전한 감정의 그릇을 제공했다. 관객은 공연이 끝난 뒤 어떤 문장을 마음속에 가져갔을까? 나에게 광복의 언어는 지금 어떤 장면과 목소리로 살아있는가? 내년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모여들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성숙하게 나눌 수 있을까? 두 메인 보컬의 미학은 방향성이 다르지만 결과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찬원의 장점은 서사를 끌고 가는 호흡과 공명감이다. 저음의 안정과 중음역의 선명함, 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 가사 단어 사이에 남기는 여백이 관객의 회상을 불러낸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에서 단단히 다져진 다이내믹 컨트롤이 강점이다. 프레이징 말단에서의 미세한 데크레션도와 클라이맥스에서의 포르테가 극적 호선을 만든다. 두 사람이 교차 배치될 때 무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린다. 단마크과의 순서 배열도 설득력이 있었다. 극이 역사적 문을 열고 음악이 문턱을 넘어 정서의 방으로 관객을 안내했다. 여름 야외라는 변수 속에서 음향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도시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몰입을 지켜냈다. 폭염 대비와 동선 관리가 없었다면 고음역의 피크를 받아들이는 관객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한 음향과 조명의 균형은 어땠는가? 두 보컬의 결이 만나는 구간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았는가? 이 공연을 다시 편집한다면 어떤 곡과 메시지를 전면에 둘 것인가? 행사의 핵심 문법은 기념을 감동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책임의 언어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이찬원이 바친다는 동사의 선택은 헌정의 방향을 명확히 했고, 관객의 감정이 무대로만 흐르지 않게 하여 공동체의 바깥으로 확장시켰다. 손태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과거형의 이야기에서 현재형 과제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이 전환은 기억을 현재의 실천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장르의 스펙트럼이 넓은 라인업은 젠더와 세대를 횡단하는 접점을 만들었다. 힙합과 걸그룹이 포함된 구성은 과거의 기념일을 오늘의 대중문화가 재해석하는 절차로 읽힌다. 축제적 기쁨과 역사적 숙연함이 충돌하지 않도록 큐레이션은 감정의 온도를 계단식으로 설계했다. 관객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기념의 언어는 개인의 경험과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낳는가? 같은 메시지를 다른 도시와 다른 맥락에서 펼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안전과 교통 운영은 문화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폭우와 폭염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대비한 위로대기 체계와 현장 요원 배치는 예술 경험의 품질을 떠받치는 실무적 장치다. 귀가 동선에 맞춘 버스 증회와 지하철, 임시, 열차 투입은 마지막 인상관리에 결정적이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 편안해야 감동의 잔향이 길게 남는다. 도시가 문화행사를 운영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무대 중심 사고다. 관객의 여정 전체가 무대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면 행사 전날의 온라인 안내부터 행사 후 데이터 회수까지 가 모두 연출의 일부가 된다. 이번 대구는 이 관점을 상당 부분 성취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에 가깝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 체류 시간과 동선 분산 온열 환자 발생률 같은 물리 지표에 더해 감정의 온도를 계량화하는 피드백 모델은 가능할까? 시민은 이벤트의 손님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두 아티스트에게 이번 무대는 브랜드 자산의 질을 바꾸는 기회였다. 상업 공연에서 누적하는 화제성과는 별이 다른 공공적 신뢰를 축적했다.
애국과 평화라는 키워드를 무리 없이 자기 언어로 소화하면 이미지의 깊이가 생기고 향후 협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지역 축제와 공공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노출이 아니라 장기 기억의 점유율이다. 내년 같은 날짜에 떠오르는 첫 화면, 이 무엇인지가 핵심 지표가 된다. 온라인에서의 2차 확산은 장면성과 문장성이 좌우한다. 현장에서 탄생한 명장면과 명문장이 사회관 개망에서 재맥락화될 때 브랜드는 스스로 증식한다.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가장 먼저 저장하고 싶은 구절은 무엇이었는가?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떤 협업을 예고한다고 보는가? 지역과 아티스트의 상호 신뢰는 다음 어떤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을까? 대형 기념 공연은 감정의 고저가 크다. 감동과 숙연함 사이의 전환에서 관객이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무대 속의 언어가 과도한 영웅화를 피하고 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될 때 관객은 방어를 풀고 공감으로 이동한다. 이번 공연은 합창과 독창극과 음악을 직조해 감정의 완급을 자연스럽게 조절했다. 야외 특성상 주변 소음과 날씨 변수가 존재하지만 스태프의 안내와 무대의 몰입도가 이 리스크를 상쇄했다. 이 경험을 확장해 다음에는 참여형 코러스를 도입한다면 어떨까? 세대별로 선호 장르가 다른 관객이 한 곡 안에서 역할을 갖는 순간 공동체의 손끝 감각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낀 가장 편안했던 순간과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그 차이는 어떤 세심함에서 비롯되었는가? 이찬원은 이야기하는 보컬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했다. 그의 음색은 온기와 결을 동시에 갖고